네, 제 21강 화학 문제풀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온물의 종류 관련돼서 계속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규칙에서 부식성 염기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온물의 종류에 부식성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부식성 물질이라고 있죠. 부식성 물질은 강산하고 약산이 있죠. 부식성 염기가 있죠. 자, 강산이라고 하면 질산, 황산, 염산. 약산은 인산, 아세트산, 불산. 염기는 수산화, 칼륨,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있죠. 그래서 농도 기준이 있죠. 산의 성질이 강한 것은 농도가 몇 %만 돼도 20% 이상만 돼도 너는 부식성 물질이야. 약산일 경우에는 너는 산의 성질이 약하므로 농도라도 진해야 돼 해서 60% 기준이죠. 염기는 40%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염기류에 해당하는 것은 했으니까 일단은 40%짜리를 찾아야 되는데 40%짜리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봐야 되는데 수산화 칼륨도 있고 수산화 나트륨도 있죠. 그래서 나트륨이 나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디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은 부식성 물질이 아니죠. 아조, 디아조, 니트로, 니트로소, 아조, 디아조. 여기서 나오죠. 폭발성 물질이죠. 그래서 부식성 물질에 해당이 안 되고요. 아세틸렌은요. 아세틸렌 가스는 인화성 가스죠. 부식성 물질이 아니죠. 종류도 해당이 안 되죠. 과염소, 산 나오는 것은 산화성이죠. 산화성 액체 고체에 해당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분해도 되고요. 또 40%의 농도도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요소를 알고 있으면 답을 4번이라고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부식성 물질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20, 60, 40 잘 구분하시고 물질까지 기억을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다음 중 독성이 가장 큰 것은, 자, 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일산화탄소 독성이죠. 포스겐 독성, 암모니아 독성, 수소는 그냥 인화성 가스예요. 여기는 독성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독성이라고 분류가 되는 물질들입니다. 자, 독성 물질인데 포스겐 가스는 앞에 강좌에서 허용 기준이 나왔죠. 그래서 0.1이었습니다. 자, 암모니아는 25ppm입니다. 25ppm. 자,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해설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산화탄소 50, 포스겐이 0.1, 25ppm입니다. 자, 허용 농도가 제일 낮은 게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서 포스겐 가스, COCl2 이름이 뭐였어요? 포스겐이었죠. 포스겐 가스가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독성이 가장 크다. 우리 시험에서 포스겐이나 포스핀 이런 물질이 나오거나 또 다음 문제에서 나오는 다음 문제 봐보실까요? 다음 중 허용 노출 기준이 가장 낮은 물질은 이렇게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도 암모니아 나오고요. 또 니트로벤젠 이렇게 나왔는데 니트로벤젠이 니트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니트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폭발성 물질은 아닙니다. 자, 니트로벤젠은 사류 위험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황화수소는 H2S죠. 불소가 플로린이에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NH3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노출 기준이 가장 낮은 거. 우리가 치약에 사용되는 불소 있죠? 이 불소의 독성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자, 0.1입니다. 똑같죠? 뭐하고? 포스겐하고 똑같아요. 0.1. 암모니아는 25라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황화수소가 10입니다. 니트로벤젠도 1pp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낮은 물질은 불소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독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건요. 결국은 우리 안전시험에서 포스겐이나 포스핀이나 불소 이런 물질이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보기에서 이런 물질이 나오면 독성이 가장 낮은 거 물질을 물어봤을 때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이다 라고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가장 낮은 것 물어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물질을 대표적인 물질로 우리 시험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답을 찾는데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을 해보시죠. 포스겐, 포스핀, 그 다음에 불소까지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9번입니다. 공기 중에 3ppm의 디메틸아민 TLV TWA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TLV TWA 우리말로 무슨 말이었냐면 시간 가중 평균 허용 농도 허용 농도였습니다. 시간 가중 평균 허용 농도가 10ppm이다 이렇게 주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클로헥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 시클로헥산이 5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10이라는 물질하고 50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10ppm의 산화프로필렌 20ppm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몇 개의 물질이 있어요. 디메틸아민이 있고 시클로헥산이 있고 또 10ppm의 산화프로필렌이 존재한다면 하고 산화프로필렌까지 있네요. 산화프로필렌 TLV, TWA 값이 20ppm이에요. 그러면 이 값들이 뭐예요? 허용 농도예요. 허용하는 값이에요. 이 정도의 농도까지는 인체가 접촉을 해도 괜찮다. 몇 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게 시간 가중 평균 허용 농도죠. 이건 8시간 동안 노출되어 인체에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농도였어요. 이것이 존재한다면 혼합 TLV, TWA는 이 세 가지 가스의 혼합된 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자, 공기 중 3ppm이 디메틸아민, 3ppm의 디메틸아민과 20ppm의 시클로헥산, 10ppm의 산화프로필렌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허용 기준치고요. 실제 공기 중에서는 얼마 있다고요? 디메틸아민이 3ppm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시클로헥산이 20ppm이 있다. 그 다음에 산화프로필렌이 10ppm이 있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있는 허용 농도를 기준으로 혼합 TLV, TWA는 몇 ppm이겠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혼합 TLV, TWA 값을 구하는 식은 우리가 봤던 르샤틀리의 공식을 똑같이 적용하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자, 르샤틀리의 공식은 혼합가스의 연소 하한계 구하는 식이었잖아요. L은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플러스 이렇게 써서 V1 플러스 V2 이렇게 했잖아요. 요 식을 가지고 지금 문제 TWA, TLV, TWA 값이 정해져 있고 현재 공기 중에 이만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값을 뭐로 보고 V로 보고 여기 값을 하한계로 본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값 분의 10ppm 분의 현재 공기 중에 3. 그 다음에 50ppm 분의 현재 공기 중에 20. 플러스 기준값 20분의 공기 중에 10. 이거 분의 3 플러스 20 플러스 10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르샤틀리의 공식을 이 문제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자, 르샤틀리의 공식은요, 여러 가지 가스가 혼합됐을 때 어떤 기준값을 바탕으로 했을 때의 평균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하한계 구할 때도 쓰고 지금과 같이 TLV, TWA라고 하는 기준 농도에 대해서 현재 공기 중에 있는 농도의 비로서 평균치를 산정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식이 계산돼 보면 27.5 정도가 되는데 지금 문제처럼 해설 여러분들 풀이에 있는 것처럼 혼합 TLV, TWA는 혼합 가스일 때하고 똑같은 형태의 식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죠. 자, 르샤틀리의 공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이 르샤틀리의 공식으로 혼합된 어떤 물질들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그런 기준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번입니다. 자, 질산암모늄입니다. 질산암모늄이 가열 분해하면 생성되는 무색의 가스로 일명 우승가스라고도 하는 것은
자, 웃음가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물어본 겁니다. 이 웃음가스는 치과에서 이제 무섭잖아요. 치과에서 이빨 이제 치료하고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웃으니까 이렇게 웃음가스로 마취제로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웃음가스에 부르는 물질의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 아산화질소라고 부릅니다. 아산화질소. 아산화질소. 1번입니다. 아산화질소, 이산화질소죠. 여기는 NO2는 이산화질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아산화질소라고 부르고 얼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마치 웃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웃음가스라고 부릅니다. 자, 지나가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 이제 웃음가스가 N2O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웃음가스 특이한 문제를 한번 넣어본 거고요. 31번입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폭발성 물질은 석유류에 침지, 석유류에 담궈놔야 된다. 석유류에 담궈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돼버렸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모든 폭발성 물질은 석유류에 침지시켜 보관해야 된다. 석유류에 침지시킨다는 말은 금수성의 칼륨, 나트륨, 리듐이 대표적이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화성 물질의 경우 산화성 물질은 가연물과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맞습니다. 가스 누설에 오래가 있는 장소에서는 점화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좋은 말이죠. 도전성이 나쁜 액체는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정전기 입장에서 도전성이 나쁜 액체는 불리하죠. 도전성이 나쁜 액체는 정전기를 잘 일으켜요. 그래서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석유류에 침지시켜 놓는 위험물은 금수성 물질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죠. 아주 특이한 보관 방법이죠. 금수성 물질일 때 이야기지 폭발성 물질일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폭발성 물질들 중에서 물 또는 알코올, 물이나 알코올에 순면시켜놔야 돼. 다시 말하면 물과 알코올에 적셔 있어야 돼. 축축한 상태로 적셔 있어야 될 위험물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물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셀룰로스, 질산에스테르류에 해당되는 이 물질은 자연 발화 위험 때문에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어서 어쩔 때 너무 건조하게 되면 자연 발화 위험성이 있어서 물이나 알코올에 적셔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스는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기타 폭발성 물질들은 대부분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석유에 침지시켜 놓는 폭발성 물질은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1번이 된다는 거. 대표적인 것은 금수성이 있다라고 해설에 나와 있는 거죠. 자, 화학설비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다음 중 법령상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로만 이루어진 것은? 자,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이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나와야죠. 하나는 화학설비고 화학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설비를 무슨 설비라고 한다? 부속설비라고 부른다. 두 개를 구분을 하자.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고 지금은 부속설비로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화학설비는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는 공정상 반드시 있어야 될 설비들이고 부속설비는 뭐를 위해서 필요하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 관련 설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자 그랬죠? 안전 관련 설비. 부속 설비로만 이루어진 것은 했기 때문에 안전 관련 설비 찾으면 됩니다. 자, 뭐 있습니까? 백필터, 집진기 등 분진 처리 설비. 뭔 설비예요? 안전 설비입니다. 안전 설비에 해당이 되죠.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증발기 등 열 교환기,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 교환기, 혼합기, 발포기, 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 설비. 이러한 것들은 다 무슨 설비다? 화학 설비입니다. 화학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자, 집진기, 이 분진 처리하는 설비들이잖아요. 백필터 이런 것들이 다 분진 걸러내고 또 처리하는 설비들입니다. 그래서 안전 설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분진 관련 설비. 우리가 말한 지금 여러분들이 감히 지금 안 오시면 안 되는데 부속 설비는요.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와 같은 계측장치, 가스 검출기, 가스 누설 감지기, 탐지기 이런 것들도 안전설비죠. 플레어 스택, 벤트 스택, 굴뚝 말하죠. 굴뚝 이런 것도 폐가스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설비죠. 특히나 플레어 스택은 연소시켜서 떼는 불타는 굴뚝이죠. 이런 굴뚝도 환경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안전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안전밸브도 있죠. 안전밸브, 파열판 이런 것들도 안전설비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무슨 설비라고 부른다? 부속설비라고 부릅니다. 자,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속설비를 우리 필기 기본 이론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 우리 해설에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속설비는요. 배관, 이송 관련 설비, 그 다음에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계측 설비죠. 안전밸브, 가스 누설 탐지기, 벤트 스택, 플레어 스택, 폐가스 처리 설비, 그 다음에 사이클론, 백필터, 전기 집진기, 분진 처리 설비, 그 다음에 설비 운전하기 필요한 전기 관련 설비, 정전기, 긴급 샤워 설비, 이런 정전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안전 관련 설비로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부속 설비라고 부르고 있다. 자, 화학 설비하고 부속 설비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안전 관련 설비냐 아니냐. 33번 화학 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뭐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부속 설비하고 화학 설비하고 구분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안전 관련 설비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흥축기, 냉각기, 가열기, 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뭐예요? 화학 설비예요. 여기는요. 앞에 나왔던 집진기 이런 것은 부속 설비죠.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뭐예요? 부속 설비죠. 안전밸브, 파열판 안전 관련 설비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1, 2, 3, 4를 읽어보면 이게 안전 설비인지 아니지만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다. 저는 이제 이론 설명을 할 때 부속 설비가 안전 설비니까 안전 설비를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부속 설비 종류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요. 3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정한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중. 자, 여기서는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수란 말이 붙었어요. 특수화학 설비라는 말이 붙으면은 여러분들이 열을 사용하는 설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열을 사용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수란 말을 붙였다. 그래서 온도로 이야기할 때는 몇 도씨 이상? 350도씨 이상으로, 압력으로는 980kPa 이상의 압력으로 운전이 되는 설비를 특수화학 설비라고 부른다. 해서 숫자도 기억을 좀 해놓자. 가열기, 가열로 발열 반응을 행하는 장치, 또 중류, 정류 이런 장치, 중류, 정류 하려면 열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발열 반응을 행하는 장치 있죠. 중류, 정류, 중발, 추출 있죠. 가열로, 가열기 있죠. 고로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자,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4번이 해당되지 않죠. 예, 특수화학 설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열, 중류, 정류, 발열 반응 이런 말들을 특수화학 설비 정리가 돼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죠. 발열 반응, 중류, 정류, 온도 몇 도요? 350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이지 압력 980kPa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수치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반응 폭주와 같은 이상 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가열로, 가열기 이렇게 5가지가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입니다. 자, 특수화학 설비 일반 화학 설비보다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특수화학 설비라고 부른다라고 감을 잡으시고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는 다 열을 사용하거나 압력이 높거나 이런 염려가 있는 설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